안녕하세요. 엉클지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다른 준비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면 다시 충전이 될 것 같아서 아, 얼마 만에 한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국내 경제 뉴스를 좀 추려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 경제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테슬라 10년 뒤엔 중국선 볼 수 없을 것. 모건 스탠리 왜 이런 전망을 했을까? 뭐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났습니다. 어, 미국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2030년이 되면 중국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했으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은 202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할 거다. 2030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미중 갈등입니다. 10년 내에 중국 인터넷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가 미국 보스턴, 뉴욕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국 인터넷에 연결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중국 대륙을 누비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예상을 한 거죠. 현재 전기자동차는 인터넷망과 무관하지만 자율주행 단계로 넘어가면 5G와 관련돼서 통신망과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중국은 자국 인터넷망의 통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퇴출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도 예외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중국의 테슬라 키우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가별로 이런 그 기술의 차이를 중국이 조금 자신 있다 할 정도까지 된다면 아마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계에서 테슬라, 애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는 분명히 퇴출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애플이 중국에서 역할을 초기에 한 것처럼 테슬라도 자동차 업계에서 초기 역할을 하고 애플이 휴대폰 시장에서 샤오미, 오포, 화웨이에 밀려났듯이 테슬라도 2030년대쯤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네, 엉클리의 원포인트는 여러분들 뉴스 내용에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 투 그레이트 네이션, 투지의 세력 다툼, 무역 갈등을 포함해 가지고 교역 대상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율 전쟁, 상품과 기술의 복제가 시작이었듯이 중국의 복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상품도 가져가서 하룻밤 사이에 일주일 새에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듯이 그렇게 복제의 세계적인 어떤 파워가 있듯이 미국 물건들 서비스들을 많이 복사하는데 이 정보망 전쟁에서는 조금 예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중국의 인터넷망과 미국의 인터넷망 두 개가 서로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자국의 정보통신망을 지킬 것이다. 자동차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기술인 5G가 동원될 쯤이면 정보 노출은 물론이고 국방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노출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망을 열어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다니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정보망이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죠. 국가의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국방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된다면 적을 알고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열어주지 않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승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되는 미국, 중국 갈등.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테슬라를 포함한 자율주행차의 미래 기대됩니다. 자, 국내 경제 뉴스는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180조에서 170조, 417조 증가, 문 정부서 폭등.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서 180조, 박근혜 정부서 170조, 문재인 정부서 417조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가계 기업이 부채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퍼주기 정책에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고요. 한 가구당 1,811만 원이 증가할 것 같다. 국가가 진 빚, 국가가 진 빚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지금 2,000조 이상으로 2019년도에 2,09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된 여기에는 공식적인 국가 채무도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 줘야 될 돈 이런 것까지 다 합한 돈이 뭐 2,20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가 진빚, 기업이 진빚까지 합하면 5,000조에 육박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 최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국가가 진 부채는 뭐 코로나 전국에 힘입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복지 국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어떤 경직선 예산, 뭐 어느 날 기초연금 주다가 안 줄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더 증가해야지 줄어들 수 없는 문제니까 경직성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국가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더 큰 폭으로 늘어나 가지고 국가 채무가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런 때에서는 대부분 100조 단위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400조 단위로 증가했다. 국민 총 생산 대비 비율이 과도하다는 것을 한국경제연구원이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뭐 어떻게 정책을 잘 짜고 장기간 동안에 갚아나가는 전략으로 하면 OECD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괜찮은데 가계하고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업이나 가계는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2019년도에 가계 부채가 1,600조,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가지고 1,600조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집값 상승에 따라서 전세 뭐 매수 이런 부동산 관련된 주택 관련된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유가 있긴 하지만 기업 부채 역시 700조 뭐 800조 이렇게 늘어나더니 2018년도 올해 2분기에는 1,233조로 여기도 역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뭐 이제 1,000조 단위가 우스울 정도로 국가 부채는 2,000조, 뭐 1,600조, 1,000조, 5,000조, 총액으로 5,000조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조 단위의 부채가 우스운 정도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엉클제 원포인트 코칭은 한국 경제의 안전성 지표, 국가 부채하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거는 뭐 수시로 지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성이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국회 부채의 증가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예산의 어려움도 있지만 복지를 위한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이제 농민, 소상공인 뭐 이런 모든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따른 복지 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4차 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만만치 않죠. 일자리는 소득이기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 뭐 이런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도 자꾸만 거론이 되는 이유가 아마 이 소득의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채로 땡겨와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국가 가계 기업의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죠. 근데 부채 증가는 곧 부채라고 하는 건 갚아야 될 점이라는 것하고 상환 계획이 전제돼야 되는데 국가는 이런 것이 있는가, 또는 가계는 이런 것이 있고 기업은 이런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세대를 넘어가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기업에서는 나중에 뭐 기업의 2세 3세가 할 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차세대한테 이런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부채 증가는 상환 계획, 이게 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가,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엉클즈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 돈과 관련된 고민 무엇인지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돈 주간 뉴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저도 신이 나서 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